안녕하세요. 백제예술대학교 손수경입니다. 오늘 사실 디자인 파트가 저희 포장학회에 이렇게 한 세션을 차지한다는 게 어,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날이죠. 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별 ESG 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홍익대학교 신상윤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한 ESG 및 친환경 패키지 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멘트위키 전공 교수 신상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런 미술대학에 저런 전공이 있어 이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멘트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 전공이 우리나라에 아마 이게 유일할 겁니다. 저희는 그 대학원이고요. 저희는 대학원이고요. 야간 대학원입니다. 야간 대학원. 그래서 거기다가 그 현업에 있는 그 패키지 디자이너들이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지금 여기 이제 포장마켓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지금 또 모집 기간이니까 하반기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포장마켓을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 회장님이 쓰신 그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연간 그 패키지 그 포장의 그 매출 규모가 60조 원이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가 6조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나중에 60조. 자, 이렇게 큰 산업 분야인데 왜 학교에서는 패키지 디자인을 잘 안 가르칠까?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저는 학교 간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참고로 했는데 무슨 패키지가 아주 구태한 연구원 줄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다른 교수님들. 그래서 주로 뭐 가르쳐요? UX, UI, 3D 무슨 웹 이런 거 가르치죠, 그죠? 난 정말 이 60조라는 말 듣고 내가 딴 데 가서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정말 이 분야를 정말 무슨 서비스 디자인 이런 게 아니라 이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현업에 있었어요. 23년을 직장 생활했습니다. 뭐 LG전자에도 있었고 화장품 회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BJF 리테일 그 CEO에 있었는데 학교 간 지는 3년 됐습니다. 3년.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사실 친환경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게 사실 그런 이슈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딱 가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가 막 부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ESG라는 뭐 이런 걸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 저희 디자인에서는 사실 뭐 G나 S를 하기보다 좀 E 쪽으로 많이 포커스해서 뭐 논문을 쓴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뭐 환경과 사회적 관행을 지키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막 발표하고요. 역시 갑이죠. 갑이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등급을 평가해서 공개하고 있고 자, 이 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 온라인 쇼핑이 당연히 증가하고 배달 음식이 증가하고 83%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생활 폐기물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친환경적인 그런 이슈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 마스크로 만드는 토퍼인데 이걸 그냥 거저 줘도 안 쓰죠, 그죠? 이거 겁나서 이거 어디 쓰겠습니까, 이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친환경 이슈가 이제 코로나 때 부각되면서 이제 나온 게 이 박스죠, 박스, 그죠? 과연 이 박스. 자, 마켓컬리. 예. 제가 이 마켓컬리 그 대표가 쓴 글을 봤는데 본인이 그 소비자들이 쓴 댓글을 많이 본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소비자가 와 너무 좋다, 포장 너무 좋은데 아깝다, 너무 좋아서 아깝다. 그래서 그런 글을 보고 이렇게 친환경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알기로도 막 제가 아는 회사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그죠? 테이프 필요 없는 박스들 많이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이 테이프도 하고 이렇게 껴서 하는 것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뭐 밑에만 붙여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그걸 발전해서 이렇게 끼기만 하고 아예 접착면 없애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뜯는 것도 있고 그냥 그림이 많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도 큰 박스에 대해서는 감히 손을 못 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좀 이런 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그 3월 30일 날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이제 사과 배 옷 갈아입는다, 그죠? 예. 30년 만에 포장재 기준을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스티로폼 박스나 다른 그런 플라스틱을 다 없앤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디자인 회사들이나 그런 지기구조 회사들이 이걸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죠? 이러면 이제 돈 버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되는 게 역시 그 무라벨, 그죠? 무라벨 생수인데요. 롯데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죠? 정치적으로 많이 좀 어려웠던 시절 롯데가 많이 그랬죠.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많이 나왔죠, 그죠? 뭐 소주도 색깔도 바꾸고 플라스틱으로 나오고 뭐 친환경 종이백 그리고 무라벨 생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상품을 롯데에서 많이 만들어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유통사에서도 PB로 많이 무라벨을 만들어냅니다. 자, 2021년도인데 환경부 장관이 그죠? 이런 올해 생수 제품 20% 이상 무라벨로 바뀐다. 이렇게 뭐 협약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기사인데요. CU의 생수인데 라벨을 뗐더니 78%가 매출이 올랐다. 예. 다른 생수는 이거죠, 그죠? 예. 다른 생수는 20.4%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얘는 78%가 올랐어요. 자, 그럼 왜 올랐을까요? 진짜 소비자들이 나 친환경 그거 참여해야지. 나 친환경 참여해야지 그러고 이걸 샀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다 라벨 떼면 막말로 군대에서 개구장 뛰는 거예요. 개구장 뛰고 붙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얘는 600원, 삼다수 1,000원, 지금 1,100원이죠, 1,100원. 예, 가격이 우선이고, 예, 결국 브랜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브랜드가. 예, 그래서 기사 찾아봤더니 진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30대 청년이 생수를 구매했다. 생수병에 라벨이 없으니 브랜드를 바로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냥 저렴한 걸로 골랐다.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예, 그래서 뭐 이전에 편의점에 생수 코너가 이렇게 됐다면 라벨을 다 띄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사시겠어요? 가격표밖에 안 보이는데. 예, 싼 거 PB 사는 겁니다. PB. 예. 자, 이거를 이런 백산수나 삼다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연 그게 숙제죠, 숙제.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보통 잘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스티커. 예. 이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개 색깔로 해? 아니면 병 모양? 그죠? 과연 이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양각으로 이렇게 뽑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여요. 네. 아니면 이런 특이한 모양, 특이한 모양에서 눈에 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 그죠? 이건 뭐 학생이 만든 건데 뭐 여기 포인트가 그래요. 바닥이 뭐 둥그러서 잘 쓸어져서 이렇게 한다. 예, 편의점 아저씨가 이거 보면 진열 안 합니다. 안 들어가서 거기. 아니면 이런 거 진짜 특이한 거 마개에다가 이렇게 실링으로 붙어가지고 빨대를 넣어서 하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고 있수. 예, 보고 계시나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생수는 이제 더 이상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라벨이 없어진다면. 자, 그러면 이런 수입품은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과연 개구장 뛰고 들어올까요? 매출이 훅 떨어질 겁니다, 이거. 예.
이 브랜드가 안 보이는데 이걸 누가 사 먹겠어요, 그죠? 뭐 에비앙은 뭐 이렇게 무라벨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아마 이거는 자기네 나라에나 팔겠죠, 그죠? 해외에 이걸 수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0년에 이렇게 나왔지만 라벨을 다 띄면 아마 이게 삼다수랑 PB랑 바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예. 이런 브랜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삼다수나 백사연수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 물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가가 아니죠, 그죠? 물 가격은 다 물류비예요, 물류비. 백산수 저 백두산 공장에서 그래서 물을 뽑아서 그 기차 타고 항구 근처까지 가서 항구에서 또 트럭에 실어가지고 항구 배까지 가서, 그죠? 배로 실어 날라서 또 다시 트럭으로 또 물류센터 가고 다 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이게 또 아이시스인데 뭐 무라벨도 나오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렇게 참 라벨이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죠? 엑스포 부산 이것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라벨 한 대신 근데 잘 띄어지게 금방 띄어지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에코라벨 이런 거 있어요. 뭐다 아시겠지만 이건 뭐 그냥, 그죠? 플라스틱 병하고 똑같은 재질 써서 그냥 바로 넣으면 된다. 그다음에 뭐 수분리 라벨, 예, 65도 불에서 잘 녹는다. 뭐 비접착 라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지금 보니까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묶음 판매에서는 무라벨을 해요. 왜? 여기 보이니까 브랜드가. 그러나 과연 편의점에서는 이게 나오다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특히 이런 정보 표기, 그죠? 표시할 데가 없어서 CU도 보면 여기 실링에다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아주 넣고 QR 코드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줘야, 그죠? 이것도 디자이너들이 좀 무라벨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기업에서도.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무라벨 생수가 그럼 친환경이냐? 아니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지. 그게 라벨 뗀다고 과연 플라스틱 이게 친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 결국 이거죠, 뭐 이거. 예. 앞으로 이제 생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 가면 이런 자판기들이 쫙 있어요. 그 백산수, 삼다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 뭐야 이제 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 예. 이거는 이제 태국에 있는 그런 기계래요, 태국에. 제가 찾다 보니까 태국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처음엔 사람들이 잘 안 하겠지만 뭐 인플루언서들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재용 씨나 정용진 씨가 이렇게 물병 닫고 받아 먹으면 또 따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화장품 쪽에도 계속 이렇게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예, PCR이라는 그런 소재,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PCR. 그 뭐 다 아시니까. 그 아로마티카를 보니까 이분들은 사이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정말 자기들이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런 로즈마리, 티트리의 원물 교회 색을 담은 기존 용기의 색깔까지도 포기했다. 그죠? 근데 용기 컬러와 디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기들은 포기했다 이거예요. 예. 또 그다음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자국들이 있는데 여기 자국 보이시죠? 자국. 예. 이거는 쓰레기 선별장에서 투명 페트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중이 비슷한 트라이탄이라는 소재가 섞여서 이런 흠이 발생한다. 아, 이거 보면 지구를 위한 멋진 자국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런 자국이요. 요거 이제 저희 지금 학생이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건데요.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했던 사례예요. 이게 튠9이고 헤어 케어 제품입니다. 헤어 케어. 예. 이게 본인이 회사에서 이걸 진행할 때 이러한 컨셉으로 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에 맞춰서 이거를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 우수 등급 받게끔 본인이 이렇게 다 디자인했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결국에 이런 거죠. 예, PCR, 그죠? PCR 사용해서 이런 투명 용기, 스프링 없는 펌프, 그리고 최소한의 라벨. 예, 그다음에 이렇게 뭐 포장재 박스도 이렇게 친환경을 하고 이렇게 단상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그래서
뭐 자연에서 온 탈모 기능성, 뭐 이렇게 꽃 추출물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가 나왔는데 과연 이 친구는 지금 너무 쓰고 있는데 결국 뭘 연구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바꾼 것 중에 고객들은 소비자는 어디서 더 친환경을 많이 느끼냐, 뭐 여기서 느끼냐, 여기서 느끼냐, 여기서 어디서 더 많이 느끼냐라는 것도 연구할 수 있고, 그게 의미가 없다면 과연 이건 친환경이지만 결국에 이런 다른 타 제품의 이런 그죠? 이런 기능성 헤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구매가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강하고 그죠? 네, 이렇게 잘 보이는 이렇게 디자인을 가진 타사 제품에 단지 친환경이라고 고객들은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하면 또 좋다고 나와요. 왜? 그래서 그게 설문조사의 함정이죠. 거기다 친환경 뭐뭐를 위한 조사입니다. 그러면 딱 놓으면 이거 좋아요 하고 다 찍어요.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은.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2022년 일본 패키지 디자인 협회에서 대상을 받은 시세이도 바움이라는 건데 이렇게 뭐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네요. 목재를.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계속 화장품 쪽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아모레퍼시픽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을 뺀 이런 튜브를 이용한 이런 걸 개발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업사이클링 이따 강연자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결국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이런 거 잘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박스 갖고 이런 등을 만들겠어요, 그죠? 자, 이것도 지금 이제 학생이 논문 쓰고 있는 건데 플라스틱 트레이예요. 플라스틱 트레이인데 뭐 겟도밭이라 하는데 이런 용어 논문에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본 거 플라스틱 트레이고 이거는 펄프 몰드 트레이고 그 다음에 페이퍼 프레스 트레이고 이것도 페이퍼 프레스 트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트레이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페이퍼 트레이. 그래서 이제 특징들을 이렇게 썼어요. 특징들을 각 제가 보여드린 것도 특징을 다 쓴 다음에 이거의 단점을 보완한 본인이 회사에서 개발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토니모리 화장품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원터치식으로 만들었다. 배송할 때 플랫하게 배송이 되는 이렇게 평탄화가 되는 원터치 형성의 그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시면 이렇게 세우면은 이걸 세우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용기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돼서 하여튼 이 친구는 뭐 전 회사에서 이거 하고 지금 또 이직했어요. 다이소로 다이소 이직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논문 쓰는 거고 사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선물 세트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2010년도에 이렇게 CJ에서 만들었어요. 뭐 쌀기와 무기질을 섞여 만든 선물 세트.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안 했죠. 자,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2분 남았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학생이 논문 쓴 건데 이건 뭐냐면 본인이 회사에서 바꾼 거 디자인을 바꾼 건데 요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바꿨대요. 근데 거기서 부자재를 바꾼 거 뭐 FSC 종이, 인증 종이, 콩기름 인쇄, 소이 잉크, 비코팅지 사용, 지기 구조 변화, 후가공 사용 면적을 줄이고 없애고요. 그래픽 디자인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용기를 차별했어요. 근데 용기는 사실 PCR로는 안 한 것 같아서 사실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 너네는 어디서 제일 친환경적인 걸 많이 느끼니 했는데 많이 나온 게 요 부사재 그죠? 이런 거 종이 바꾼 거. 그 다음에 요 그래픽을 넣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을 바꿀 때 사실 잉크 면적을 많이 줄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램을 넣었을 때도 고객들이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2분?
그럼 여기까지만.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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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뭐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여기다 추가 코멘트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셔서 아니 그냥 제가 질문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예. 저희 이게 소비자 포장 중에서 이제 그린워싱, 그러니까 꼭 친환경 같은 이런 이제 형태가 많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제 패키지 포장 중에서 이거를 사실 이게 정말 친환경적이다, 이거를 좀 표현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서 이 라벨로 표현하든지 뭐 번호를 표시하든지, 아까 재활용 최우수 등급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들이 그런 어떤 분명하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요. 해외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꿨을 때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친환경적이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좀 뭐 이게 뭐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무슨 상이라든지 어워드라든지 아니면 번호라든지 우리처럼 뭐 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인증 이런 거는 이제 뭐 국가하고 많이 해야겠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친환경적인 거를 더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죠. 더. 예. 예. 분명하게 이거는 친환경적이다, 친환경 포장이다, 이게 예. 라벨을 세부로 해서 분명히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량적으로. 알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답변을 못.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 컨트롤 유니온의 장재욱 심사원입니다. 뭐 지금 강의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자재 사용 변화에서 이런 FSC나 이런 관련된 친환경 인증이 지금 내수에도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런 인증 프로그램들은 이제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도 이런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활성화됐는지 혹시 좀 고견을 들을 수 있는지 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해요. 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디자인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그거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질문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시지? 소프트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그 커피 포장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동안에는 페트, 알루미늄, 피 소재를 써가지고 재활용이 어려운 거를 이제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그 특수지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기능 종이에다가 베리어 코팅을 해가지고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소재로 이제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FSC 인증을 받은 종이를 쓰면 더 잘 팔리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한계가 뭐냐면, 아까 그 생수병처럼 종이 소재를 써갖고 커피 봉투를 만들으니까 기존의 그 알루미늄 소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차별화가 안 되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근데 그 쉽게 얘기하면 종이컵인데 거기에 특수 코팅을 해서 알루미늄 병 같은 종이컵을 만들었다. 그럼 소비자가 볼 땐 종이컵의 가치밖에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좀 커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혹시 조기에 지금 저쪽에서도 답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결국에 이제 그런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 커피 본질에 그런 게 좀 본연의 어떤 보여야 될 게 좀 안 보이고 그죠? 좀 다른 상품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죠? 좀 그런 게 약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무슨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정. 예. 이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예. 고객들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뭐 대답이 좀 제가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순서요? 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걸 친환경 정을 느낀 거냐 했을 때 1번하고 4번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예. 그렇죠. 보통 한 200~300명 이렇게 해서 예. 주로 MZ 세대들이 많이 응답을 하죠. 예. 본인이 이제 MZ 세대니까. 신상훈 교수님의 친환경 패키지 디자인 전략에 대한 훌륭한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군당 건강에 김나영 이사님께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분야의 패키지 디자인 전략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종군당 건강 디자인 팀에서 웹이랑 패키지 쪽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패키지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LG생명과학에서 제약 쪽 패키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디자인에 대한 부분과 사실 친환경을 어떻게 조금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종군당 건강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ESG 보고서가 올해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또는 패키지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에 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MZ세대를 조금 타겟으로 타겟팅을 하는 제품들이 최근에 많아지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헬시 프레저리나 아니면 환경의 진심, 미닝 아웃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디자이너들이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환경의 진심이지만 아까 신상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문조사를 하면 친환경 패키지를 구매하겠다, 가격이 조금 높아도 비건 제품을 먹겠다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막상 제품이 출시되면 사실은 그만큼의 매출이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저희 사업에서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일단 올해 이제 24년 3Q 내년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적용 가능한 FSC 산림 인증 종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또 소잉크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잘 스며들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타사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건식, 뭐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니 재활용 용기나 플라스틱의 활용, 또 이거를 함께 나가는 물류 박스의 여러 가지 공용화를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실 앞에 보셨던 6가지가 저희의 메인 이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능한 재활용을 가능하도록 디자이너가 제안을 하고, 이 제안한 제품 자체를 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에서 확장된 제품으로 좀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같은 경우 화장품 용기들이 많다 보니 또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유리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 재활용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처음 디자인을 할 때부터 저희 제품의 브랜드의 컨셉에 맞도록 재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요. 그 찾아낸 요소들이 제품 용기 안에 아니면 비닐 안에 녹아들도록 이어지게 하는 게 사실 저희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도 친환경 종이 너무 사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제안 드려요. 그러나 사실 단가 측면에서 단가가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그 제품의 무게나 크기에 맞춰서 제품이 물류로 가면서 그게 문제가 되거나 뭐 금박이 손상이 되거나 종이의 일부가 터짐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저희는 100% 클레임이나 100% 반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의 어프로치를 1단계는 산림인증 종이 FSC를 활용한다. 그리고 저희 매출의 80% 90%가 되는 전략 제품인 프로메가 뭐 이런 아이클리어, 락토핏을 위주로 일단 적용을 한다라는 폴리시를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저희 제품 브랜드와 맞는 친환경 전략 종이를 이제 조금 해서 마케팅 소구를 하겠다라는 요소들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콩기름 인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에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건식 같은 경우, 뭐 락토핏 같은 경우 색깔에 대한 발현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하다 보니 사실 활용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콩기름 인쇄를 확장을 해서 컬러 테스트를 통해서 색깔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4Q 안에는 적용하겠다라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재활용의 등급을 뭐를 받느냐가 사실 저희는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해요.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단일 소재를 활용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단일 소재 말고도 뭐 수분리 라벨을 활용을 해서 조금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에 모든 요소들이 합해져서 나오다 보니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는 제품도 화장품 같은 경우 50%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단일 소재로 또 이런 단가를 맞으면서 제품의 컨셉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 패키지를 저희 디자인실에서 팀에서 스스로 몇 건 정도 할 수 있을까를 저희 KPI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데이터를 이관한 숫자가 한 11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5, 60개 제품들은 저희 친환경 요소 중에 한두 개 이상은 조금 적용을 해보자. 소우잉크라든지 FSC라든지 재생인증 유리를 사용한다든지 수분리 라벨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같이 해서 디자인팀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케이스별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CKD 라인이라는 제품 자체가 사실 얼굴에 이제 조금 바르다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건강을 바르다라는 컨셉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어도 될 수 있는 제품을 얼굴에 바를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으로 만들다 보니 용기나 여러 가지 라벨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요소를 조금 콜라보레이션 한다면 조금 더 마케팅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뭐 디자인상이나 이런 아이디어에 조금 평가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뭐 레드닷이나 IF나 IDA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상에 친환경 요소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디자인을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디자인 어워드에 내기도 하지만 디자인 어워드에 낼 때는 기존의 제품의 컨셉에 친환경 요소와 이런 부분들을 UX 관점의 요소들을 두 가지를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디자인상에 제출을 하고 이 요소의 5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수분리성 라벨이나 종이 자체를 재활용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이제 포함돼서 디자인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IDA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재생 유리를 90% 이상 함유한 용기를 적용한다든지 디자인을 할 때부터 수분리 라벨을 적용을 해서 제품 자체에 조금 보일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탭으로 조금 쉽게 뜯을 수 있도록 이런 요소를 디자인으로 가미한다든지 사실 디자이너가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지 않으면
사실 마케터나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적어지다 보니 저희는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부터 재활용 용지를 사용한 거, 또 용기 자체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거, 또 그런 수분리성을 표현한 것들에 대한 디자인 제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단가와 컨셉이 맞는지를 조금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이 안에 스프링을 메탈 뿌리를 활용을 해서 단일 소재로 사용을 하고 이 제품들을 조금 더 마케팅 컨셉에 맞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부분, 또 라미네이팅을 쓰지 않아서 종이 자체를 재생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을 바르다라는 컨셉과 조금 커넥션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품의 디자인으로 좀 녹아드는 역할을 디자이너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블랙 그 샴푸 같은 경우는 제품의 컨셉인 비건이라고 하는 요소와 그 다음에 저희가 라벨에서 타이백을 활용을 해서 저탄소 PP 라벨을 사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컨셉과 같이 맞도록 조금 디자인으로 제안을 하고요. 이 디자인에 대한 안을 선택할 때도 이런 요소가 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메가라는 사실 오메가 제품이 이제 저희 시장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 라인에서 사실은 친환경 요소를 활용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타사 경쟁 제품과 디자인적으로도 경쟁을 해서 마케팅적으로 경쟁을 해서 눈에 돋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경쟁사 대비 디자인이 눈에 효율적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을 다 활용하다 보면 사실은 색상을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종이 자체도 조금 더 디자인을 발색을 좋게 하기보다는 이런 요소들을 조금 넣어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 중에 약간 식물성 제품 같은 경우, 식물성 RTG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제품의 컨셉과 이 종이와 이런 부분들을 맞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해서 저희가 대나무 펄프 용지를 사용을 해서 생분해성 친환경 요소를 플러스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제품의 특성과 저희 그 친환경 요소를 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 저희 제품 중에 프로메가에서는 이제 식물성 RTG 오메가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제 저희가 현재는 이제 종이에 대한 FSC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FSC와 소위 잉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클리어 같은 제품도 마찬가지로 FSC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뭐 소잉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요소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어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락토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인지하고 있는 제품이시기도 할 텐데요. 지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저희가 필로백을 사용하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지관 앞에서 좋은 친환경을 사용해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 안에 넣는 거는 필로백이잖아요. 비닐이잖아요. 라고 하다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정렬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 그리고 공장에서 그 라인에서 많은 양을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 모든 걸 종이 뭐 필로백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신은 저희가 녹색 기술 적용의 필름지를 활용한다든지 추후에는 지관 같은 경우는 소잉크나 FCC를 계속 활용하면서 확대해 간다든지 라미네이팅 코팅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제품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한항에 대해서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 부분들을 FSC에 대한 종이, 그 다음에 소잉크 적용, 그리고 저희 제품과 컨셉이 맞는 제품이라면 그걸 친환경 종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화장품이나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유리를 활용하더라도 재활용 어떻게 보면 유리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활용을 하고 수분리 라벨이나 또는 뭐 저탄소 PP 라벨 이런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접착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이제 4Q 이후에 이제 장기 전략으로는 저희 제품에 맞는 브랜드에 맞는 친환경 종이를 조금 개발을 해서 촬영을 하고 제하우스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종근당 건강 쪽에서 FSC 관련돼서 지금 이제 포장재 쪽을 좀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FSC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공급망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인데 이제 뭐 2024년 3분기까지 이제 재활용 관련된 부분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관련돼서 공급망 관리를 어떤 인증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급망 관리를 진행하고 있을 계획인지 한번. FS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함께 하는 인쇄소 같은 경우가 FSC 인증받은 종이를 쓰고 있으면 저희가 그 인증 마크를 활용을 해서 저희 패키지에 담는 형식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별도의 저희가 뭐 인증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FSC에 대한 그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네. 진짜 친환경 종이인가? 진정하냐? 진정이냐. 그렇죠.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쓰시는데 사실 그 전체 공급망을 다 확인을 하고 들여다보고 이제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 네. 예, 그래서 물론 믿고 하는 거지만 네. 안 그러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목재가 전부 베트남이라든지 뭐 네. 인도네시아 이런 데 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말이 많은 네.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아까 그 이제 디자인 쪽에서 그러면 인증 마크를 이렇게 붙였을 때 이게 더 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것도 네. 있겠고 또 이 FSC 말고 어떤 다른 어떤 노력 아까 그 재활용 우수 등급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아주 강력한 그 당근책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뭐 어떤 당근이 지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못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활용 등급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항상 이제 디자이너로 조금 어려운 게 어떤 부분에 되게 미묘한 차이로 재활용 우수, 재활용 어려움 뭐 이런 단계가 나눠지다 보니 사실 이제 저희도 디자이너로서 디자인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재활용 우수의 타겟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인증받는 요소 안에서 이 등급이 바뀔 때도 있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재활용 우수를 받으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 건지 이게 각 제품마다 사실은 단일 소재가 아닌 경우도 많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 요소를 썼을 때 뭐 안에 플라스틱부터 뭐 종이부터 라벨부터 최종 박스까지 요소들이 많다 보니 어떤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지를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 우수의 1등급은 뭐고 그 부분들을 다 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그런 재질을 연결했을 때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조금 좀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금 디자인 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승인하는 그런 부분들 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요소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요소에 맞춰서 딱 재질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사항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김나영 이사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패키지 디자인의 전략에 대해서 훌륭한 내용을 발표해 주신 네 분 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